안녕하세요. 참이에요. 이번에 2030 돈의 세계 지도라는 이제 책을 읽고 왔습니다. 거의 한 3시간, 2시간, 3시간 만에 다 읽은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서점에서 17,500원 주고 산 책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조금 후회합니다. 좀 아쉬워요. 그래서 솔직히 돈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을 했고, 짐 로저스가 그 세계 3대 투자자 중 한 명이라고 여기 이제 책 머릿말에도 써 있더라고요. 워렌 버핏, 짐 로저스, 그리고 이제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데, 그런 세계적인 투자 구루들의 책을 사면서 제가 기대하는 바는 사실 투자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투자할 때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이 엄청 다르잖아요.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 책 읽으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분의 투자 철학이. 그래서 이제 좀 2030 이분이 이제 세계 지정학 이런 이제 세계를 보는 그런 이제 좀 철학적인 부분을 저는 보고 싶어서 샀는데, 물론 이제 그 짐 로저스라는 이름만 보고 제가 이제 덜컥 산 게 문제였겠지만, 솔직히 읽는 내내 좀 너무 읽고 싶지 않아서, 근데 돈을 주고 산 게 아까워서 빨리 읽고 다른 거 읽고 싶어서 빨리 읽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조금 맞지 않았다. 하지만 그 17,500원만큼의 이제 교훈은 얻어야 하니 제가 얻은 교훈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이 짐 로저스란 투자자는 그런 전 세계의 정세를 파악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진행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전 세계의 뭐 정보가 공유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훨씬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전적인 분인 거죠. 세계 정세 여러 나라에 투자하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그 재해를 산다라는 말로, 전쟁이나 이제 뭔가 큰 일이 있어서 폭락한 그 자산이 자기가 판단했을 때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면 그때 이제 사가지고 그게 이제 올라가면 되파는 그런 식으로 메인 투자를 해오신 것 같아요. 그 역사를 전공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역사를 알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고, 또 전쟁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한참 투자를 하시던 그런 시절에 전쟁이 되게 많았던 시절이고, 그때를 잘 활용해가지고 불을 일군 분이라 그런지 전쟁 투자 전문가 수준이신데, 거의 전쟁이 일어나면은 에너지, 물, 그러니까 전쟁 물자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에너지 그런 산업과 식량 가격이 폭등을 한대요. 근데 이런 에너지 산업과 식량의 폭등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뭐 큰 돈을 투자하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이 책의 흐름 자체가 뭐 2030년에 뜰 나라, 질 나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각 국의 경제 상황을 조금 짤막짤막하게 요약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나라에 투자를 하는 게 어떠한지 쪽으로 이제 써있기 때문에 제가 더 흥미를 못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각각 다른 나라들에 투자할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뜰 나라라고 보는 것 중에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개방입니다. 그래서 막혀있던 경제가 개방되는 그때 약간 기회가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좋게 보시더라고요. 음, 우크라이, 우크라이나랑 뭐 사우디아라비아. 네. 그리고 또 그 전 책, 그 트럼프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 그 책에서도 1대1로 내용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1대1로 내용이 나와서 되게 재미있게 봤습니다. 1대1로가 중국이 옛날에 실크로드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육상 운송로와 해상 운송로를 이제 쫙 연결해가지고 만드는데, 그 사이에 있는 국가들의 인프라 건설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이제 실크로드처럼 현대의 실크로드를 만든다. 그래서 그 작은 국가들의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인프라를 개발해서 중국의 의존도를 키우는 그런 정책이래요. 근데 지금 그런 그 중간에 파키스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국에서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걸로 이제 인프라 건설을 하잖아요. 근데 그 돈을 이제 파키스탄에서 못 갚아서 99년 동안 그 실제 만들어 놓은 항구를 중국에 이제 중국이 점유하는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아, 중국 저런 식으로 개발도상국들을 빚더미에 올려서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한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 짐 로저스가 보기에는 이 1대1로는 뭐 현대 경제 프로젝트 중에 뭐 가장 성공한 프로젝트다.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돈은 항상 안전하고 최고의 수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몰린다. 라는 이제 철학이 나왔고, 또 이제 국가가 번영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부채가 적어야 된다. 그리고 인구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인데 일단 부채가 적어야 된다는 데서 지금 미국이 20년 동안 부채 규모가 4배 늘어났대요. 그래서 이분은 세계의 패권이 언젠가 미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책에서 공부한 내용은 이제 그 미국이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할 거다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또 배치되는 그런 주장이라서 흥미로웠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을 다 이제 봐야 제 또 관점을 확립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투자 철학에 관통하는 그 핵심 철학이 약세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뭔가 자산이 급등하고 했을 때 나도 이제 따라 사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모두가 열광하고 있는 와중에 자기는 그게 아니라 약세장. 그러니까 어떤 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어떤 자산이 심하게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약세장을 찾아서 자기는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뭐 투자 구루가 되셨겠죠? 제 마음에 쏙 드는 책은 아니었지만 투자 구루이신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의 투자 철학이 약세장에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엄청난 확신이 있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데 투자를 해야 된다. 모르면서 누군가의 말을 듣고 추천을 듣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공부한 분야에만 투자를 해라. 그리고 계속 배워라. 라는 가르침이 제가 얻은 가르침 중에 제일 중요한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분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자기만의 원칙을 갖고 몇십 년을 고수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원칙을 갖고 고수를 하려면 정말 내가 아는 게 많아야 될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분은 자기가 아는 거에만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기재한 나라들만 봐도 엄청나게 많이 아는 거잖아요. 이 정보들을 얼마나 열심히 습득하고 계속 이제 공부해 오셨겠어요. 그래서 저도 내가 선택한 분야만큼은 확실하게 정말 열심히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다른 책 읽고 싶어요. 다음에 또 공부하고 올게요. 안녕.